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아침 7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속지 마라. 한 번 배반한 자는 또다시 배반한다. 속지 마라. 한 번 배반한 자는 또다시 배반한다. 역사의 진리입니다. 네.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오후에 배현진 의원이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배현진 송파을 국민힘 의원이 어제 서울 강남에서 15세 중학생에게 습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봉합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배 의원은 어제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안에서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에게 돌로 머리 뒤쪽과 얼굴 등을 얼굴도 다쳤네요. 등 무차별 가격당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 A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배 의원을 뒤따라와 국회의원 배현진이냐고 물은 뒤 갑자기 습격했다고 합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손바닥 크기의 돌이 쪼개질 정도로 가격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전했습니다. 머리 그리고 얼굴을 벽돌로 17번을 가격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제 MBC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우파 활동을 한 그런 훌륭한 후배라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흉터가 많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오후에.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화재 현장, 서천인가요? 그 화재 현장에 가서 한동훈이가 30분 정도 기다렸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니까 이렇게 폴더 인사라고 그러죠.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요. 글쎄요. 기사를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변화가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김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이제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한동훈은 사선을 뛰어넘은 전우이자 동지다 라고 얘기했고 대단히 섭섭하다 그리고 괘씸하다 이런 표현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반한다. 이것이 세상에 변치 않은 진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승리를 위해서는 이기는 길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라고 한동훈이가 이야기했어요. TV조선 화면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찾아냈습니다. 한동훈이 이기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다면 이기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첫째, 4.15 총선 부정선거 국정조사 요구해라. 둘째, 선명한 자유우파 애국자를 공천하라. 셋째, 국힘당 백전백패 사전투표를 폐지하라. 넷째, 대만식 선거 투표한 장소에서 개표를 바로 하라 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고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 자들은 태블릿 PC 증거로 조작한 국가 내란범입니다. 이 불법 사기 탄핵은 대통령 개인이 탄핵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탄핵입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국민성, 거짓 조작 태블릿 PC에 분노하지 않는 노비근성이 이 나라의 민족성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비근성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민족성은 노비근성이 아주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광고입니다. 광고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광고주를 만났어요. 저는 이 광고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 가니까 제가 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깊이 못 나눴습니다만 어제 이 광고주를 만났습니다. 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행정법원에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여러 단체, 고교연합, 회사, 그 다음에 ROTC 그런 그 원로들이 모이셔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가처분은 인용해라라고 하는 집회를 했고, 제가 거기에 가서 그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 10분 좀 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사전투표 인쇄도장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이거를 촉구하는 이상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대학 박사 이상인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로이고요. 저는 MBC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로 카메라 출동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왜 위법인가, 두 번째로 지금 가처분 신청은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왜 위법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요. 헌법에는 법을 있고, 그리고 대통령령은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직속은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국회는 국회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의 규칙이라는 대통령령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에도 헌법에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인쇄를 하라. 끝나면 인쇄가 끝나면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도장을 찍고 난 뒤에 교부를 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공식 158조일 겁니다. 인쇄하라. 관리가 직접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정했어요. 100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하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2014년 1월 17일 날 공직선거관리 규칙 84조에 사망을 하나 슬쩍 갖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뭐냐면 인쇄 날이 날 수도 있다, 이러거든요.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이 그 법률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규가
위의 하위 규정이나 법규는 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되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월 17일 날 슬쩍 끼워넣습니다. 인수에 날인할 수 있다라고 끼워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위법이지요. 자, 근데 이 위법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2번 이것이 합법이다라고 판정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지금 현재 그 대법원장으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직선거법에 투표관리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직접 찍으라고 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조희대의 그 판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통 사거리에서 붉은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모든 자동차는 스톱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가 스톱하라 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상황을 봐서 스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정을 한 그 대표적인 판결이 조희대가 내린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누가 내렸냐? 그 유명한 천대엽이, 그 다음에 뭐 조재현이, 그 다음에 민유숙이, 이동원이가 내린 두 번째 판결이 뭐냐면 공직선거법에 그 밖의 사항은 관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관리 규칙으로 정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법에 분명히 인수해라,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관리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밖의 사항이란 이겁니다. 예를 들어 도장을 찍을 때 예를 든다면 인주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이렇게 접었을 때 남의 투표지에 묻지 않도록 인주를 그런 인주를 써라. 이런 것이 관리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대엽이, 그 다음에 조재현이, 민유숙이, 이동원이는 어떻게 했느냐면 규칙에서 그거를 바꿀 수 있다. 즉 도장을 아니고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합법 판결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이 정확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사전 투표관리관 개인 인쇄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성격과 그리고 진행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정명령,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에게 도장을 인쇄를 해서 줄 테니 찍어라, 인쇄를 해줄 테니 찍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명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 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 온 겁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카메라 출동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여기 방송을 해서 48분을 모았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48분을 모아서 이분은 대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할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지난주에 외국으로 출장을 갔고 하기 전에 제가 다 모든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어제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행정법원과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두 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행정법원에서는 눈치를 볼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옛날에 대법관들이 다 그거 합법이라고 한 거를 자기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기각하거나 아니면 각하시켜버리면 하지 않고 이걸 인용하게 되면 위에 대법관들한테 혼날지 모르니까 이제 각하나 기각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법원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공이 대법원으로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 기각을 각하하면 이미
대법원에 똑같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으니 그것이 대법원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조희대, 지금 이제 행정처장인 이 천대엽이 현재 대법관으로 이동원이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걸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나 각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법원을 오늘이나 내일 이제 접수시킬 거니까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집회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집회 대법원에서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스톱 빨간불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간불에 모든 자동차가 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희대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조희대, 천대엽이, 이동원이는 사퇴하라라는 대규모 집회를 우리가 대법원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정법원의,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면 대법원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그때는 왜 그런 판결을 내느냐, 문재인 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판정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희대도 조희대가 그걸 몰랐겠어요? 빨간불에 서서 안 서도 된다고 조희대가 몰라서 그렇게 판정했겠어요? 따라서 가장 순리적으로 푸는 거는 이 행정법원의 판사들이 대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누를 끼치지 않고 법대로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행정명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이거 투표지를 인쇄된 용지에 도장을 찍어라 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윗분들에게 혼나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행정법원이든 아니면 대법원이든 이것을 가처분을 인용해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다. 근데 정규의 투표용지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거기에 정규의 투표용지란 무엇이냐, 사전투표의 경우 인쇄하라, 그리고 관리관에 도장을 찍어라, 그걸 교부하라, 이것을 어기면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건 무효투표용지지요. 이런 그 원리에 따르면 죄송합니다만 2000년도에 4.15 선거 부정이냐 부정이 아니냐 따질 필요 없이 무효 선거입니다. 왜? 정규의 투표용지, 무효의 투표용지로 1000만 명 이상의 투표를 했으니까 무효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도 죄송합니다만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지난 3구 대선도 무효입니다. 왜? 정규의 투표용지와는 무효의 투표용지로 투표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내년이 아닙니다. 올해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똑같이 인쇄를 해서 교부를 하면 무효 투표용지입니다. 무효 투표용지. 따라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뽑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무효입니다. 이제 4월 10일 날, 4월 11일부터 무효라고 하는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아마도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동아리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법원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판사들이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감옥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하거나 또 이 행정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혼란은 대한민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는 해체되게 될 것이고, 많은 법관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4월 11일 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법은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대로.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이 곧 심리를 해서 이것을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결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법원의 판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구호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가처분 인용하랍니다. 마지막 인용 하나를 3번 외치겠습니다. 사전투표 인쇄도장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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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교연합 따라서요. 바로세요 추진본부장님인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제 날씨가 추울 줄 알고 뭐 옷을 잔뜩 껴입고 가는데 다행스럽게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에게 뭐 하루 2시 해군사관학교 고교나 이런 분들 어르신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렸을 텐데 제가 또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만 드리고 얼른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네. 여기서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나라사랑 정오 기도문입니다. 어제의 기도문입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이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최근 대만 총통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투개표 방식을 관찰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공명성 담보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대만 선거엔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가 없고 모두가 한날 투표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했습니다. 개표 방식이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투표장이 곧 개표장으로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개표 종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을 꺼내 그것을 지켜들며 해당 후보의 이름을 외쳤고 다른 개표 종사원들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종사원이 칠판 위에 발을 정자를 한 획 한 획 그어나갔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든 첨단 기계가 하는 것이든 재섬이 무엇이 개빨 구속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은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가 있고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 이동 및 보관, 투표지 쏟아붓기, 분류기 작동, 선관위의 문제점 등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그 취약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디 우리도 이번 40총구에서 총선부터 바로 대만의 투개표 방식을 도입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지난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말끔히 뒤지 않은 상태에서 제22대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선거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투개표 방식을 채택하게 하심을 부정선거로 국민이 주권이 침해받거나 불법선거 시비로 국열이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번 총선을 부정선거로 계획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묶임받고 흩어질지이다. 그 악한 계획은 빛 가운데 비추셔서 드러날지어다. 어떠한 종리 부정선거도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며 자유민주주의 복음 북진 통일을 이뤄낼 국회의원들이 다수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기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매우 언짢은 뉴스 하나 보내드립니다. 매우 언짢은 뉴스요. 대북송금, 쌍방울의 대북송금 김성태 회장이요. 네. 풀려났습니다. 23일에 풀려났습니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지금 여당과 야당을 짜고 치는 그 다음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총선 3번 지키기 꼼수, 정의당 이은주 사직안 통과됐다는 겁니다.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사직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여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사표를 받아준 거예요. 왜냐? 좀 있으면 이제 대법원에서 선거법 판결이 위반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면 날아가 버리면 국고보조금도 못 받고 기호 3번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의원들이 사표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판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패예요. 원래 선거법 위반 사항은 1년 내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넘도록 안 쓰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고 그리고 법원이 하는 꼬라지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중대재해법이라는 거요. 근데 여기 식당에 보통 직원 5명을 고용하면 5명 이상 고용하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을 위해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여야가 내탓 공방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영세사업자들은 근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5명 고용한 식당에서는 1명을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인지 국민을 괴롭히는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하는 꼬라지가 바로 이 꼬라지입니다. 5명 고용한 데서 내보내야 돼요. 4명 고용해, 1명은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칼럼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이 칼럼, 체코 주재, 북한 체코 합영기업 북한 측 대표였던 김태선 씨의 칼럼을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누구 탓을 하겠는가? 대통령 부인이 더러운 자들이 판 함정에 빠졌다. 자기만이 아니라 남편의 목에도 밧줄을 걸었다. 결국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개망신시켰다. 잘했든 잘못했든 결과가 나쁘니까 누구 탓을 할 일도 아니다. 배워도 더러운 것만 배운 결과다. 따를 바엔 유경수 여사의 덕망을 따를 것이지 어디서 천한이 천한 여인을 따라 배워서 큰일이나 칠듯이 나돌다가 역적들이 올가미에 걸렸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한국이 이게 웬 망신인가? 영부인 가방 뇌물 사건이 말이나 되는가? 나는 솔직히 영부인을 욕하고 싶지 않다. 그녀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나라 망신을 시키는 북한과 손잡은 역적놈들이 더 미흡다. 그러나 영부인쯤 되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 아닌가? 이건 철없는 어린 소녀처럼 붕 떠서 돌아는 그녀에게 분노가 아닌다. 왜 여인이 자신의 값을 모르고 발걸음을 가볍게 했는가? 그리고 자칭 보수우파라는 자들이 무슨 단체와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영부인을 빨아들며 신주 모시타던 자들이 왜 주둥이를 닫고 아무 말을 못하는가? 이제라도 달려가서 영부인을 욕부인 자들이 목숨줄이라도 끊어버리고 충성심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럴 만한 충성심도 없는 자들이 오직 여인의 얼굴에만 반해서 똥파리처럼 덤벼들었는가? 아니면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바라고 모여들었는가? 영부인 하나도 못 지키는 용산의 철밥통들에게 주는 국민이 피 같은 세금이 지금까지 아까워 본 적이 없다. 윤석열 밑에는 저는 간단한 문제 하나도 총대를 메고 나서서 해결해 줄 만한 충신이 없다. 어찌 애국자들을 멀리하고 좌파 간신들만 곁에 둔 결과이다. 윤정부 장래가 암담하다. 자기를 도와준 보수우파들이 성의를 무시하고 독사무리를 살려준 자업자득 인과응보다 라고 하는 견해를 김태선 씨입니다. 김태선 씨가 발표했습니다. 예, 만평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인데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3지대 작은 정당들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짝짝꿍이 돼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국힘과 국민의힘과 민주가 짝짝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이 제3지대를 고사시키려는 1당과 2당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org에 접속하셔서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계좌로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